6전 7기 오뚜기의 도전. 근데 너무 오래 걸리셔가지고 저희가 다 안타까우고 많은 서원 국민들이 지금 안쓰러워하셔서 제 심정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경선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냥 경선도 없이 간단히 그냥 체온으로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 비결이 뭡니까? 뭐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면은 최 위원장님은 의정 경험이나 행정 경험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냐. 입법 능력은 아마 여타 어느 후보보다도 제가 탁월하다고 제가 참 자부합니다. 이장석 후보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서 최 후보께서 열심히 그동안 인사만 열심히 하신 거 아니냐. 요즘 떠도는 말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홍순복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본격 총선 모드로 리얼 토크 한판을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2020년 2월 기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전국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청주지역 출마 후보자 한 분씩을 모시고 속 시원하게 한판 승부 펼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은 청주 서원구에 출마하시는 분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최현호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후보님 오시면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서 오늘 첫 번째 주제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6전 7기 오뚜기의 도전. 우리 시청자분들 또 서원 구민 여러분에게 먼저 간단하게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불굴의 오뚜기 최현호가 지난번 선거에서 지역에서는 이기고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역전되어 약 1% 차이로 석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낙선 인사 올리고 4년을 하루처럼 내일이 선거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최현호입니다. 한번 맡겨주시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얼토크 한판 이제 준비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공식 질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현호 후보께서는 네.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죠. 40 되기 전에 국회의원이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명망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장차관, 장군, 대기업의 회장, 사장 이런 분이 아니면은 못하는 거. 그렇죠. 당시가 지역에서 16대 때인가요? 15대 때 15대 때. 지역에서 나서 지역에서 교육받고 예. 지역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안 왔습니다. 모두 수도권 쪽에서 명망가 분들만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저로서는 참 우리 제자 학생들에게도 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엔 내가 나가서 지역에서 큰 사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지방대학 출신도 당당히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을 한번 열어보자. 이런 각오로 15대 때부터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명망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분들만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는 그분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평범한 국민, 시민의 몫이 안 됩니다. 전 그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래서 평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그래서 취지. 저는 그것을 예. 생활정치인,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것, 이것이 제가 국회의원을 선택하게 된, 예. 또 도전하게 된. 근데 너무 오래 걸리셔가지고 저희가 다 안타까우고 많은 서원 국민들이 지금 안쓰러워하셔서 제 심정은 어떻겠어요? 전집을 쓰래도 이만큼 제가 아마 쓸 겁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미래통합당 서원구 후보로 되셨는데 네. 그 후보가 되는 과정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현호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비 후보가 3명이 있었잖아요. 미래통합당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경선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냥 경선도 없이 간단히 그냥 최현호로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 비결이 뭡니까? 뭐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면은 4년간, 짧게는 지난 총선 이후에 4년간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로 합치면은 약 25년간
정말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우리 당에서는 각 당협에 대해서 대대적인 당무감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자료를 또 그리고 면접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수치와 지난해 당무감사, 물론 그 당무감사는 저에 대한 당무감사죠. 그때 당협위원장 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여타의 두 분 후보님하고 이렇게 뭐 비교해서 뭐 여론조사 수치나 지난해 당무감사에서는 뭐 최우수 당협 정도로 분류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를 단수공천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이 단수공천의 힘은 여론조사 등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신 시민 여러분의 덕입니다. 그렇군요. 공천을 예. 그동안에 6번 총선 나오시면서 공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몇 번 있으셨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소속. 무소속이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3당 자민련, 뭐 선진당 제3당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죠. 부탁을 받고 사실 나오셨던.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최현호 위원장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냐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있을 수 사실상 있죠. 예. 무소속이나 거의 제3당으로서 당선 가능성이 없을 때를 빼면 예. 지난 총선 외에는 진 적이 사실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 당에서 3번 이상 낙선한 사람은 이 컷오프 고려하자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참 삿바매고 제대로 한 씨름은 지난번 한 번이다. 그때도 1.26. 근데 저 지난 선거를 보면 무소속이나 제3당 출전을 하셨어도 상당한 득표력을 올렸어요. 15%까지 막 올리고 막 그러셨는데 저변에 팬층이 상당히 두터우신 것 같아요. 제가 예.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조변석기하고 자꾸 변하면은 가깝던 사람도 떠나거든요. 저는 제 자리에도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아껴주시고 또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예. 뭐 늘 계셔서 그 부분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감사의 인사 예. 올립니다. 제가 사직동에 살고 있는데 예. 서원구시잖아요. 네, 사직동에 살고 있는데 아우, 예, 유권자분이시네. 그 집 근처에 이상한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뭐 사무실이요? 현역의원은 뭐 후원회 같은 게 있는데 예. 비현역이신데도 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변에 아마 이 팬층들이 상당히 두터운 것 같아요. 우리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의 경우 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 사직동, 사창동 경계 지점에 예. 그 후원회 사무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후원금이? 뭐 이 자리에서 밝히긴 좀 그렇고요. 그 아무래도 그 서원구 지금 방송 나갈 시점에서는 그 어떻게 그 등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재세 의원이 서원구의 키맨이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 4번을 치셨잖아요. 오 네. 의원한테만 꼭 다시 좀 재대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할 것 같아요. 미운 정도 많이 드셨을 건데. 뭐 경쟁자 관계지만 사실 뭐 지역사회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해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이 컷오프된 거에 대해서 정말 오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오재세 의원이 불출마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이제 선거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도전자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수성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오 의원님이 출마를 안 하고 이장섭 후보랑 붙게 되면 오히려 포지셔닝이 조금 더 수성자 어쩌면 세대 교체의 대상처럼 취급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아닌데. 어떠신가요? 네. 세대 교체는 뭐 이장섭 후보나 저나 10년 차이도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저는 제가 선거 구도를 제가 만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어지는 구도 하에서 최선 다해서 이기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선거 캠프 당협에서는 누가 어떻게 되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구도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뛰는 거다. 이렇게 해서 누가 되든 이번엔 제가 좀 이기겠습니다. 아니 오재세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하시면서 1등할 자신이 없으면 내가 무소속으로 나오겠냐. 그 당적이 나는 없어도 최현호 후보를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이야. 예. 뭐 할 수 그건 있어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만 예. 제가 무소속을 2번 해봤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과를 좀 봐야 된다. 그분이 예. 왜 그렇게 민주당 공천에 연연하셨을까요? 음. 어쩌면 숨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컷오프 설이 계속 하위 20% 설이 계속 나돌고 하는 중에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 깃발 아래 모이는 표가 많아집니다. 예. 공고해지고 견고해지죠. 그 표를 본인의 몫으로 또 본인이 친소 관계로 개척한 표 이런 게 합쳐져야 이 청주에선 당선되는데 그 큰 부분을 잃게 되잖아요. 서원구에서는 녹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장섭 후보, 미래통합당에 계시는 최현호 후보, 그리고 민생당의 이창록 후보 무소속으로 오재세 의원께서 출마를 하시겠노라 의사를 비친 상황입니다. 끝까지 완주를 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간에서는 어떤 후보가 본선 레이스에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최 후보님께 유리할 수도 혹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좀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서원구 이번 21대 총선의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3자 대결 저와 이장섭 후보, 이창록 후보가 붙던 또는 오재세 후보님 무소속으로 나오던 각자의 표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겁니다. 또 그동안 준비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 뭐 결과로 나타나는데 당선되고 꼭 불러주십시오. 그때 가면은 제가 네.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하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말씀은 어느 당선이 분과 될 거다는 어느 분과 해도 대결해도 제가 자신 이번엔 있다. 이기겠습니다. 아, 그럼 내심 오재세 의원께서 출마를 하시는 게 우리 최 위원장님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솔직한 얘기로 예,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를 가지고 제가 유리하다라고 했으면은 저 정치 안 합니다. 내 표는 확실히 있다. 아니, 제가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양한 구도를 늘 생각하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어떤 구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지역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상대방 진영에서 뭐 어떤 변화가 있건 어떤 변수가 있건 나는 내 뚝심 갖고 본인 글 묵묵히 가겠다. 어쩌면 그분의 아픔이거든요. 공천에서 탈락되신 그러시죠. 개인적으로 또 본인께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신다. 오 의원님은 내가 1등할 자신 있으니까 나오지 뭐 떨어지게 나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표심은. 제가 나도 옆에 선거를 많이 지켜봤는데 네. 이건 뭐 단적인 뭐 예예요. 예전에 이제 네. 시골 군의원 선거인데 이건 뭐 총선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네. 유권자 1,000명이면 3분 나오시면은 그 표가 한 3,000표 돼요. 3천 표가 된다. 그러니까는 자기 표가 그 유권자보다는 더 이렇게 많지. 더해 보면은 뭐 한 2배 막 많게는 3배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만약 막상 그 선거 임박하면은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될 것 같다. 무소속으로 해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계산 안 나오세요? 무소속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무소속은 그냥 제가 직접 겪은 바로 무소속은 힘이 없대. 대도 뭐 할 일이 없대. 정파가 없으니까. 이 말 한마디에 또 유권자들은 기왕이면은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도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무소속을 겪고 경험해 보셨고 세 번째 자민련을 제가 맡을 즈음에는 네. 전성기가 다 끝날 때였습니다. 아, 그런데 예. 5, 6월 겹불도 쬐는 게 따뜻하겠다 무소속보다는 그래서 사실 입당을 했던 겁니다. 뭐 오재세 의원 문제는 오재세 의원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오늘 뭐 더 이상 좀 자꾸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그러니까요. 것 같고 예, 제가 예. 조금 전 까칠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지역 사회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국회에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 이걸 조금 비틀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중앙에서 경험이 없고 행정 경험이나 의정 경험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최 위원장님의 딱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항상 하세요. 최 위원장님은 의정 경험이나 행정 경험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초선이 돼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많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많지는 않고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입법 능력이 첫 번째 능력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법학을 전공했고 법학 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주는 기존의 법학은 법 조문을 해석하는 법 해석학이 주류였죠. 근데 요즘은 법 해석학의 입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이 법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 또는 급변하는 현대 생활과 관련해서 이런 법이 생겨나야 된다. 이런 것을 늘 제가 강의하고 입법론이 마지막 부분에 꼭 달리도록 논문 지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입법 능력은 아마 여타 어느 후보보다도 제가 탁월하다고 참 자부합니다. 예. 두 번째는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국회는 법을 개정하는 곳입니다. 행정 경험 가진 분들이 국회의원 돼서 국회가 어쩌면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해석을. 그분들은 행정기관에 오래 계셨던 예, 분들은 예. 법대로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주어진 법, 악법이라도 법이니까. 그러나 저희 법학자는 악법에 대해서는 저항할 권리가 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 경험 좀 있다고 국회의원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7번째 도전하는 최연호. 현역 국회의원도 7번 도전하는 건 우리 정치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저는 6번을 떨어진 상태에서 7번 도전한다는 것은 참 더더욱 힘듭니다. 제가 예. 책을 쓰래도 몇 권 씁니다. 저를 예. 당선시켜 주신다면은 아마 전국 뉴스거리도 됩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화 이렇게 해서 예. 제가 믿어주십시오. 삼성급 이상 의원 몫을 하겠습니다. 그 의원 몫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끌어오는 겁니다. 안 되면 저는 직접 갈 겁니다. 장관, 차관, 해당 국장, 과장, 주무관 만납니다. 예. 만나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화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 보좌관 시켜서 안 하겠습니다. 예. 직접 가서 지역 발전 위한 예산 많이 따오겠습니다. 예. 이런 거 우려하시는데 조금도 걱정 마십시오. 최연호 3선급 이상 의원목 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녹화를 최 후보님이 이장섭 후보보다 좀 이제 뒤에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이장섭 후보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서 네. 본인께서는 네.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셨고 지방에서 일도 하시고 서울서 뭐 중앙에서 일도 하셨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 후보께서는 열심히 그동안 인사만 열심히 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상대방 후보를 입을 빌려서 직접 얘기하고 싶으신 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유권자 분들의 이제 궁금증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왜 생각을 하시는지. 첫째, 지역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자기 변명이고. 두 번째, 어떻게 인사만 하고 다녔다고 그러면 제가 초빙 교수입니다. 주당 9시간 강의를 합니다. 예. 석박사 많은 지도도 했고 학박생도 가르칩니다. 예. 또 입법기관으로서 입법 능력, 입법론 어느 후보보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영민 의원님 보좌관 쭉 하다가 지난번에 출마 못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치면은 아직 4년이 안 됐습니다. 3년 6월까지가 임기니까 뭐 3년 9개월, 10개월쯤 됐겠죠. 요 기간 동안에 뭐 시체말로 경력 관리입니다. 네. 뭐 국회의장 비서관도 했다, 청와대 행정관도 했다, 네. 도의 정무부지사도 했다. 네. 과연 얼마나 했겠습니까? 오히려. 예. 요즘 떠도는 말로 어공입니다. 어공 맞습니다. 어공. 아주 어쩌다 유쾌하게 또 답변을. 공무원 되신 거지. 그 4년도 안 되는 그 기간에 그렇게 많은 걸 세 군데나 자리를 옮겨 다녔다. 뭘 배웁니까? 그리고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행정부는 법 집행하는 겁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준 건 합니다.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입법부의 의원들은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기존의 법 잘못하면 부셔야 됩니다. 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부는 어떻게 됐든 만든 법을 가지고 쫓고 따라야 되는 추수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행정부의 경력을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이 자랑한다면 그건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라. 아, 이제 송곳 같은 답변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어공, 상대방 경력 그거 사실 어공으로 경력 관리한 거 아니냐. 어우, 공약 부분 넘어가 보시죠. 아까 뭐 예. 입법 활동을 그 아주 뭐 철저히 하시겠다. 아주 해병대 정신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남으신 것 같아요. 또 자제분들도 다 해병대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보내진 강권에 의해서. 않고 본인들이 갔습니다. 간 건 아니시겠죠. 저희 조카들도 저희 형님 아들, 동생 아들인데 강권 못 하잖아요. 조카들도 다 갔습니다. 간 건 아닌데 왜 간 거냐. 공약 부분이었죠. 네, 아주 그 추진력은 우리 그 최원 최원 후보가 아주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약, 우리 차별화에 대한 공약 그런 추진력으로 좀 우리 서원 구민들 만나면은 좀 아유 최 후보님 이런 거는 좀 꼭 해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청주시 4개구 중에 서원구에만 아주 빈약한 것이 생활체육 시설입니다. 예. 다른 데 축구장도 각구에 크게 있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사직동에. 그거는 예.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용이지 서원구 것이 아니에요. 아. 위치만 사직동 거기. 서원구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우리 서원구에서 관리하지 못해요. 아, 그렇죠. 내용적으로 예, 그렇지 맞다. 않다. 이렇게 해서 예. 예, 맞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예. 뭐 가덕체육공원, 또 청원구의 경우에 내수의 공설운동장, 또 흥덕구는 뭐 대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했죠. 우리 서원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그리고 실내 운동할 수 있는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거, 예. 실내 체육관과 운동장과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체육공원을 하나 꼭 조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충분히 좀 중앙정부에서 따오고 교부금도 받아오고 해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특히 장애인 케어센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서원구엔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그런 장애인 복지시설이 거의 저 북쪽 청원구 또 흥덕구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쪽에 위치한 서원구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워하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서원구에 그런 장애인 케어센터나 생활체육 공원 조성이나 이런 거는 꼭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공약 중에 예. 그 서원 경찰서 공약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경찰서는 이제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또 부지 매입 설계 이게 자꾸 지연됩니다. 예. 이제 그 중에서 하나 문제가 지금 청주시를 3개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는데 어차피 3개 경찰서 인력으로 관장하니까 인력은 더 이상 못 준다. 요 인원 하에서 경찰서 하나 늘더라도 해결해라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소위 경찰관 TO도 많이 받고 예. 그리고 서원 경찰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중앙행정관계부처에 아주 촉구하고 예. 해서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또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도 역시 유쾌하게 또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너무 속 시원합니다. 만약에요 국회의원이 된다면 난 네네.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내가 발의해서 통과까지 좀 시켜보겠노라 하시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아까도 주십시오. 뭐 법학자로서의 자부심 같은 거 상당히 내비치셨는데. 예, 예, 예. 수도권은 넘쳐서 신음을 합니다. 야. 돈과 사람과 모든 것이. 예. 지방은 없어서 빈사 상태입니다. 예.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겠다 예. 하는데 줄여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서 지방에도 사람이 모이고 좋은 기업이 와서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에서 잘 자란 청년들이 취업도 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입법, 이와 관계되는 입법, 가령 지방대학생들
우수한 인재 많습니다. 예. 그거 좀 우선 채용하게 하는 이런 법이라든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은 몇 가지 법을 폐기해야 됩니다. 남북 군사 합의 오히려 폐기해야 될 것도 있다. 이거 폐기해야 예, 예. 됩니다. 예. 지금 이것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00km의 단거리 장사펀지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전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조차 또 우리는 군사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전방의 지피도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합의 내용을 지키질 않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안보 좀 강조해야 되고 또 제가 이번에 직접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고3 4월 15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투표권이 있습니다. 예. 또 혹자는 뭐 어느 단체에서는 고3 학생에게 공약이 뭔지 사무실로 방문하면 인터뷰를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치인이지만 예, 예. 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 입시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정치의 장으로 불러낸다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선거법도 전처럼 환원해야 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우린 뭐 일관되게 우리 당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수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저희는 자매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자매정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러고는 지금 민주당도 하겠다고 합니다. 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의미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찍은 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조차 아는 국민보다는 모르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예. 이래서 선거법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고3 학생들의 투표권 부여 이런 건 좀 손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시청자분들께서 입법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최현호 후보께서 어떤 방향으로 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바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최현호 후보님을 모시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여쭤봤고요.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떤 법안을 발의하시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봤습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선거 경쟁에 나서는 정치인이 가장 희망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정치인이 희망하는 숫자? 51. 1%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51. 지난 총선에도 정말 안타깝게 막판에 1% 정도 차이로다가 네. 낙선을 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떠한 변수가 생기건 전국에 어떠한 변수가 생기건 상대방 후보가 어떤 변수가 생기건 그냥 최현호만의 매력, 뚝심으로다 밀어붙여서 51% 해놓고 시작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덕담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아주 참 저는 뭐 어떤 덕담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 바둑격 원죽에 끝내기 30집이라고 있습니다. 끝내기 30집.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임박해 가니까 마무리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속 시원하게 좀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또 리얼톡 한판 시청자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리얼토크 한판을 즐겨봐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최현호 한번 보내주십시오. 국회의원 명망가들만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시민도 함께 사는 이웃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국회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정표를 저 최현호가 꼭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은 요즘 코로나 전국 때문에 답답하신데 속이 후련하시도록 시원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선전하시고 한판에서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후보와 불꽃 튀는 한판 승부를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